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건물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건물 높이가 규제받는 조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도 제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높이는 대공방호 협조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일주권 사선 제한, 건물이 뭐 똑바로 올라가지가 못하고 가끔씩 이제 옆으로 튀인 것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앞이나 뒤로 튀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고도 제한이라는 거. 고도 제한이 높이 제한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건축법이나 항공법상 이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되게 쉽죠? 그러니까 너 이 이상 높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공항이나 아니면 군부대 시설, 그러니까 중요 시설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높이를 제한하는 건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많은 지역들이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남산, 북한산, 그리고 교대 쪽에 있는 뭐 법원 근처라든가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사대문에는 거의 다 있어요. 이게 크게 뭐 건물을 신축하신다거나 매입하실 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말이 나온 김에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잠실에 롯데 월드타워를 지을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롯데 월드타워가 제 친동생이 포병 출신이에요. 제 동생도 이제 사실은 롯데 월드타워가 굉장히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포병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서울 강남으로 만약에 포를 쏘려고 한다면 월드타워를 기준으로 쏘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금 휴전국이기도 하죠.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지만, anyway, 롯데 월드타워가 지어지기 전까지 한 30년이 걸렸다고 해요. 부지를 매입하고 또 정부와 또 각종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고도 제한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서울공항 뭐 활주로 문제도 같이 있었다고 해요. 서울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군대 있을 때 한번 가보긴 했었는데, 중유 군사 시설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제 국빈급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 군사적 이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활주로가 있는데, 활주로로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그 롯데월드 타워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활주로를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협의가 왔다 갔다 했겠죠.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는 좀 상당히 많고 긴데 지루하실까봐 일단 이 정도로만 남기고,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지어질 당시에는 고도 제한을 이제 풀어버린 거니까 사실 그 인근 지역으로는 이제 많이 높게 못 지었었거든요. 고도 제한이 있어서. 이것만 풀어준 건데, 뭐 정부나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도 제한을 푼 건 아니고 활주로를 풀어버린 거다라고 하는데, 고도 제한은 풀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굳이 공항이 아니더라도 인위적으로 묶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근처에 보존해야 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재가 있을 때 주로 그렇게 하는데, 혹은 이제 경호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거나 되게 멋진 뭐 우리나라 문화 뭐 유네스코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그 근처에 너무 건물 현대식 건물만 높게 솟아 있으면 조금 미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그리고 경호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옛날 군인이었을 때 제가 현충원에 있었거든요. 현충원에 있으면은 현충일 날마다 이제 대통령이 와서 이제 연설을 하시잖아요. 대통령이 연설하시는 곳보다 저희 군부대가 사실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연설한 현충일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기무사분들이나 헌병분들이 오셔서 보이니까 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창문도 다 막고 옥상 출도 못했어요.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또 경호 목적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니까 건물을 보일 수 없게 높게 짓지 않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샘플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DC가 좀 빡빡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고도 제한이. 왜냐하면 백악관이 있기도 하고 어느 각도든지 간에 저격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총기가 허용된 나라잖아요. 특히나 미국은. 반면에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시카고, 또 LA까지 이제 이런 곳들은 마천루의 천국이죠. 다 높게 솟아 있으니까 그런 곳들은 제한이 오히려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관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건축법상 이러한 규제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저희가 뭐 4층이나 뭐 6층 이제 꼬마 빌딩 위주로 짓는다, 신축을 한다거나 예정이시라면 크게 상관할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그 대공방호 협조구역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의 항상 보이는데, 왜 보이냐면은 서울 전 지역이 대공방호 협조구역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 모든 지역이 대공방호 협조구역에 거의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있냐, 대공방호 시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대공방어 시설이 유사시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4층에 대공방어 시설이 있는데 양옆에 아니면 4면으로 해서 건물이 막 8층짜리 10층짜리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자료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위로밖에 쏠 수가 없겠죠.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낮은 건물 설치하진 않겠지만 저희가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이 이상 높게 짓지 말라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협조구역이라고 하는 것만큼 크게 또 관여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사선 제한인데, 일조권 사선 제한하고 다릅니다. 사선 제한이 먼저 나오고 이게 폐지가 된 다음에 일조권 사선 제한이 나왔어요. 사선 제한이 2015년에 폐지가 됐고 그 다음으로 바로 나온 게 일조권 사선 제한인데, 일조권 사선 제한을 이해하시기 전에 사선 제한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6m 도로가 있다면은 건축물을 양옆으로 뭐 8m, 9m밖에 짓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높으면은 뭐 미관상 조치가 못하고 뭐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6m 도로인데 건물이 뭐 1종이 아닌 이상 뭐 3종인데 더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지으려면은 양옆으로 뻗었어야 됐어요. 가끔씩 길을 가시다가, 주로 오피스텔, 큰 오피스텔 건물들이 많이 그렇게 지었었는데, 옆으로 지었는데 이상하게 건물 뒤쪽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갔다 싶다면은 예전에 2015년 이전에 지어진 사선 제한을 받은 건물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폐지가 됐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미관상 사실 크게 뭐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이미 1종, 2종, 3종으로 다 정해놨는데 굳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바로 나온 게 일주권 사선 제한이거든요. 일주권 사선 제한은,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그리고 내가 햇빛을 받고 살고 싶은데 역건물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그리고 8시부터 4시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건축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다 확인은 가능하세요. 건축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이제 공인중개사라든가 하면은 부동산에서는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물 짓기 시작할 때부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다만 이게 주거 지역에서는 영향을 받아요. 근데 주거 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6m 이상의 이제 북쪽 도로를 낀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적용받지 않는데, 받긴 하지만은 이제 거의 실효성이 없죠. 그거는 제가 일단 일조권 사선 제한을 설명드린 다음에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건물을 보시다 보면은 옆으로 이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일명 저희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뭐 4층까지 괜찮은데 그 이상부터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좁게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부동산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왜 저렇게 짓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쁘지도 않잖아요. 이쁘게 짓기가 힘들어요, 계단식으로 지으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자료화면은 따로 뒤에 띄워드리든가 앞에 띄워드릴게요. 그 옆 건물과의 차이가, 일단은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1.5m가 띄워져야 됩니다. 9m까지는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근데 한 층당 3m라고 친다면, 즉 3층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데 2종 일반 주거 지역만 가도 4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죠. 그래서 4층부터는 적용을 받는데 4층부터는 기준이 좀 달라져요. 9m 이상부터는 해당 높이의 2분의 1만큼, 즉 50%만큼 옆 건물하고 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설명을 드리기 편하기 때문에 꼭 그림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층당 3m라고 칠게요. 그렇다면 3층까지는 9m죠. 4층부터는 12m입니다. 3 곱하기 4는 12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반, 즉 옆 건물과 1.5m가 아닌 6m를 띄워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남죠? 그럼 5층까지 짓게 되는데 5층은 3 곱하기 5, 15m죠. 나누기 2를 하면 7.5m니까 옆 건물과 7.5m를 또 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길 가다가 보는 저 건물은 뭐 옆으로 뉘어져 있지, 뭐 꼭대기에 뭐 주인이 사나, 이렇게 되는 건물들이 다 일주권 사선 제한을 받아서 짓게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6m 이상인 북쪽 도로를 끼고 있는 건축물들은 적용받지가 않아요. 일단 뭐 해가 뜨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6m라는 거는 뭐 옆 건물까지 6m 이상이 띄워지는 거고, 저희가 건축을 할 때는 적어도 그 기준으로 해서 1.5m 정도 띄울 수 있잖아요. 총 7.5m가 나오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층까지 지었을 때는 7.5m를 띄워야 됐으니까, 즉 앞 건물과 7.5m가 이미 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층까지는 아주 그냥 적용을 받지 않고 쭉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쁘게. 그래서 이런 팁들을 아시는 분들은 북쪽을 끼고 있는 건물들을 조금 더 좋게 쳐주죠.
그래서 단순히 이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가 뭐 있기는 하죠. 이쁜 게 또 잘 팔리기도 하고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신축 뭐 재건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북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것이 일조권 사선을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훨씬 좋다 라고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건물 높이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그래서 고도 제한이랑 대공방어 협조구역, 그리고 일조권 사선 제한까지 배워봤어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다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